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주민수고요. 요즘 따라 제가 올리고 싶은 걸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잠시 그 영상을 안 올리던 시기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걸 올릴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저는 교육적인 영상도 조금씩 올렸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동아시아 분쟁도 이 국제적인 갈등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영상으로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정리를 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동아시아 지역이죠. 중동, 미들 이스트도 있고요. 유럽도 있고, 뭐, 아프리카, 뭐,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라틴 아메리카. 그런 쪽도 영토 분쟁과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땐 전 세계에서 강대국들 경쟁이죠. 뭐 특히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집단들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가장 핫한 분쟁 지역은요. 그 동아시아권이랑 그리고 중동권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쪽은 얽힌 것도 진짜 많고 광범위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동에 비해 더 바다 영역에 관한 분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정리할 것이 거의 영토도 있지만 바다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여러분께 말씀을 다시 드리게 되겠습니다. 소개할 때요.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가는 순서대로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최소한 뭐 동아시아사나 뭐 한국 지리를 할 때 무슨 배타적 경제 수역 이런 거 공부할 때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 정치 이런 것을 관심 두고 계시는 분에게도 꽤 중요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이 영토 분쟁의 역사는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일단 먼저 대한민국가 되죠. 네, 대한민국 넣어야죠. 독도는 여기 지금 포온 사진이어가지고 지도가 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독도가 없긴 한데 독도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울릉도 독도는 있다고 반드시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북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를 통해서 아마 일본에 관한 소식과 중국에 관한 소식, 북한에 관한 소식을 거의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주변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지 그 분쟁 역시 우리나라가 겪는 분쟁만큼이나 심각하다는 것을 사실 간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게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이것도 꽤 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부분은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쿠릴 열도. 분쟁 이름 말 빼고 그 분쟁하는 지역 이름으로만 쓸게요. 네, 쿠릴 열도 분쟁입니다. 이 색깔을 조금 더 파랗게도 빨갛게 할까요? 분쟁이니까 뭐 빨갛게 해도 되겠죠. 네, 지금 일본 뒤에 이렇게 제 마우스 보이실 건데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기서 일본 여기 홋카이도 섬인 거 아실 거예요. 이렇게 또 북동쪽으로 올라가면은 뭔가 또 여러 가지 섬이 있거든요. 그게 쿠릴 열도인데요. 여기는 원래 일본도 노려본 적이 있었는데 일본도 패전을 하고 이렇게 영토 분할이 되고 나다 보니까 여기가 다시 러시아에 기록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 영토에 대한 갈등이 꽤 심한 편이 되겠습니다. 사할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쿠릴 열도와 꽤 지금 예,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그쪽 쪽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 일본 갈등입니다. 여기도 아주 심한 부분이에요. 독도는 섬이 하나지만 여기는 섬이 여러 개죠. 그리고 독도 하나기 때문에 그 독도 중심 동심원 부분까지 영역, 뭐 EEZ를 발휘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한 섬 띠를 연결하면요. 이렇게 한 영토의 영해 범위도 완전히 띠가 돼 버리거든요. 엄청나게 큰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경제적인 이유에 따라서 분쟁이 매우 심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독도도 말할 수밖에 없죠. 독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특히 북한도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거의 뭐 얘기 많이 하죠. 독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독도 역사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 땅인 거 다 아실 텐데요. 일본에도 역시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정관 지령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메이지 유신 때 만들어진 공식 문서인데요. 여기에 일본 자국당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분명히 문서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당연히 우리나라 내 영토 의식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도 그런 자료가 있다면 또 빼박인 거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게다가 고대 일본도 아니고 메이지 유신 때 한창 일본이 근대화 됐을 때 그 정부 때에 나온 문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호도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그 중국과의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과 우리나라에 가까이 있는 영해 부분에 있죠. 여기에 EEZ, 배타적 경제 수역 싸움이 좀 있죠. 중국 어선도 와서 사실 불법으로 낚시를 많이 하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분쟁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해양 경찰에 잡히기도 하고 뭐 그런 일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분명히 시정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어도는 일단 생략을 할게요. 말만 하는 곳 지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만큼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도 역시 영해적으로 싸우는 게 있습니다. 영해에서 영유권 설정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가 있냐면요. 센카쿠 열도. 이거 센카쿠 열도라 부르고요. 중국과 일본의 싸움이죠. 여기는 누구의 땅인가? 중국어로는 다오위다오라고 부르고요. 우리 일본어로는 센카쿠 열도란 말로도 불리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역시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영토는 영토지만 여기 역시 어떤 한 나라 영토가 되면은 그 주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 수역까지 다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바다의 섬을 하나 차지한다는 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실 여기는 그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일본 땅이었죠. 대만도 물론 일본의 식민지였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데 이제 어중간해지는 거죠. 이게 일본은 4개의 섬과 그 주변 도서만 가질 수 있는데 센카쿠 열도는 꽤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중국과 좀 더 가깝다라는 이유를 댈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중국 땅 아니야? 이렇게 뭐 싸움이 일어난 거죠. 위치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화살표하고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사실 지리적으로는 중국이 좀 가깝죠. 하지만 일본이 근대사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키나와도 여기 주변에 있으니까 더욱더 할 말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꽤 멀리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이것도 적을게요. 이어도. 이어도 주변 수요. 적겠습니다. 이거 적어야 편하죠. 이호도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살표 위치하는 거 있죠? 대충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에.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좀 옛날이긴 하지만 지금도 계속 한 번씩 언급이 되고는 있긴 한데요. 이거는 교과서에선 잘 안 배우는 그런 부분입니다. 중국과 대만도 역시 갈등이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한때 대만과 중국이 좀 소규모긴 하지만 어떤 한 섬을 두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꽤 오래됐어요. 그 우리가 6.25 전쟁 있었잖아요. 6.25 전쟁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의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뭐 중국 대만 역시 전쟁을 그래도 한 적이 있어요. 작은 규모긴 하지만 전쟁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냐면요. 일단 대만하고 중국 사이 해협이 대만 해협인가요? 이게 있죠? 요 부분에 홍콩하고 대만 여기 제가 지금 화살표 가리키는 이 부분에
연안으로는 지리적으로는 중국에 더 가까운데 영토상으로는 대만인 섬이 있어요. 이 해안가에. 여기 중에 그 우리말로 알려진 게 바로 금문도입니다. 이 금문도 분쟁 한 적 있어요. 예, 별명이 중국서기 타이완인데요. 그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중국 대만이 같이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금문도 분쟁. 분쟁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래요. 그래도 한번 한 적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홍콩도 역시 홍콩은 뭐 영토 분쟁까지 아니니까 패스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큰 사건이 또 있죠. 이거는 뭐 거의 6.25 전쟁하고 얼마 안 돼서의 시기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크게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크게 분쟁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있었던 것 자체만 말씀을 드리려고 숨은 역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딱 봐도 눈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각 3강대국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보면은 뭐 서해, 동해 그리고 동중국 해 이 부분 있죠. 여기는 중국, 일본, 한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적용해도 다 겹치기 때문에 분명히 영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무슨 뭐라고 합니까? 뭐 중간 수역이라 부릅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거는 그렇죠. 잠정 조치 수역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 그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도 복잡해서 미치겠는데 여기 보십시오. 홍콩, 대만,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이 사이에는 요 바다 있죠. 요 바다. 지금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데 있죠. 여기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미미하고 미치겠는 곳입니다. 여기가 정말 분쟁이 장난 아닌 곳이거든요. 그래서 한때 미중 갈등이 지금도 물론 많지만 그 심할 때는요. 여기에 크루즈 여행도 못 하는 그 정도입니다. 여행을 여기에 크루즈 그런 거 쉽게 못 다녀요. 그 정도로 아주 지금 논란이 많은 곳인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됐지만 지금 마카오 밑에 있는 섬이 있죠. 이게 하이난 섬이라 부르거든요. 하이난. 하이난 오른쪽에 이 부분 쪽에 섬 진짜 많아요. 그리고 필리핀이랑 브루나이 돼 있죠. 요 사이, 베트남, 필리핀 사이 요 사이에도요. 엄청나게 섬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바다 중간에 섬이 있으면 좋은 점. 그 섬을 차지하면은 섬만 차지하는 게 아니고 섬 주변의 영해랑 섬 주변의 이집트까지 다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섬 하나 있는 게 있고 없고가 참 차이가 큽니다. 일단 하이난 섬, 요쪽에 있는 여러 가지 섬 이름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요거는요, 그냥 서사군도라 부릅니다. 서사군도. 서사군도라 부르고요. 그 현지 말로 하면요, 중국 기준으로 시사군도라고도 부르죠. 그렇게 돼 있는데 주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그렇겠죠. 딱 봐도 어디겠습니까? 아까 홍콩이야 뭐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베트남이 좀 말을 할 만하죠. 네, 지금 두 나라가 크게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그 조금 거리가 있어가지고 많이 하지 않는데 서사군도는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되고요. 예,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정치적인 용어도 꽤 있어요. 이게 영어도 알아둬야 돼요. 국제적으로도 여기는 꽤 언급이 많이 되는 곳입니다. 파라셀 군도, 예, 파라셀 군도란 말도 있습니다. 파라셀 군도. 예, 여기가 또 논란이 많이 되는 곳이죠. 그리고 더 복잡하게 있는 곳이요. 바로 아까 여기 말씀드린 데 있죠. 베트남이랑 필리핀 사이에 있죠. 여기는 미치겠습니다, 진짜. 싱가포르마저도 저번 영상에서는 이게 없었는데 제가 좀 붙였습니다. 이거랑 파푸아 뉴기니, 뭐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제가 합쳤는데요. 그냥 한번 보시라고. 싱가포르마저도 여기를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브루나이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고요. 필리핀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 베트남은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당연히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최소한 네다섯 나라가 강력하게 여기를 차지하려고 시도를 하는 이 대상 난사군도라 부릅니다. 예, 남사군도예요, 남사군도. 남쪽에 예, 사군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이게 중국말이긴 한데 이것도 역시 외국말이 있습니다. 스프레 들리군도. 얼마나 이게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면 여기에 이런 말까지 붙을 정도겠습니까? 엄청나는 거죠. 예, 여기에 관련된 나라 이거 둘뿐만이 아니죠. 필리핀, 브루나이도 속할 수 있고요. 싱가포르도 있을 수 있고 말레이시아도 속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바다가 이쪽이 없어가지고 예, 아쉽게도 안 되긴 하지만 예, 지금 이렇게 해도 엄청나게 모자랄 정도네요. 이렇게 해야 좁혀하겠습니다. 예, 이렇게나 많은 나라들이 끼고 있는 곳입니다. 엄청나죠? 브루나이도 얘기할 만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 한 6개 나라가 관련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충분히 본인의 본국가 영토 그 영역이 지배권 얘기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유권 이런 건 사실 당연히 영해를 말하는 거겠죠. 영해고 EEZ의 확장까지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이 서사군 사실 동아시아에서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라든지 강대국이 보기엔요, 이오도나 독도 이것도 되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쿠릴역도 되긴 되는데 사실 가장 동아시아에서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논쟁이 많은 곳은요, 바로 파라셀 군도랑 스프레트리 군도 여기가 엄청납니다. 그렇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분쟁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더 있지만 예,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국제적 분쟁 갈등에서 봤을 때 미국이랑 중국이 지금 신냉전을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이거를 그 화면 띄우면서 다시 해볼게요.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포인트가 되겠죠?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과 중국 갈등 속에서요. 어, 지금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많아짐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뭔가 갈등의 요소가 많아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재 그 미국의 영향권이 좀 많이 있는 곳을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일본, 지금 파란색으로 할게요. 일본 뭐 동맹국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동맹국이죠. 지금 주한미군이랑 주일미군 있지 않습니까? 대만 같은 경우도 전 정부도 그렇고 이번에 새롭게 대통령이 된 적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대만에 대한 어떤 관계를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만까지 홍콩도 그렇게 주장했다가 이제 국가보안법 적용 때문에 홍콩에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죠. 그런 분위기. 필리핀 영해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이에요. 그 말은 지금 이렇게 태평양 권역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미국의 어떤 영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네, 미국의 파워로 인해 가지고 네, 태평양으로 나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서사군도 남사군도에 중국이 영해가 된다. 그렇게 되면요. 일단은 남중국해는 당연히 중국의 영토가 될 뿐만더러 EZ 같은 걸 적용하면요. 태평양 쪽으로 좀 더 뻗어나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대만도 만약에 중국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게 되면요. 예, 중국의 태평양 진출, 태평양 진출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동아시아의 영유권 갈등, 영유권이라기보다는 영향력 갈등이 있는 거죠. 예, 그 속에서 중국은 이 남사군도 서사군도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뭐 콘크리트 같은 걸로 채워가지고 일부러 섬도 더 만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EEZ랑 영해를 넓히기 위한 목적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태평양으로서의 영향력을 좀 더 차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맥락을 보아서 이런 남사군도 서사군도의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죠. 보통 고등학교 때는요, 이런 걸 그냥 단순 암기만 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이거, 파라셀 군도, 스프레틀리 군도, 좀 외워서 뭐하냐? 할 수 있는데, 지금도 1시간, 뭐, 1분 1초의 촌각을 다루면서, 예, 뭔가 그 시기마다 정세가 급변할 정도로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파라셀 군도, 스프레틀 군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랑은 좀 머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동아시아 맥락으로 봤을 때는 이거 꽤나 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얽힌 나라가 많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다 보니까 혹시 국제 정치나 국제 분쟁 이런 데 관심 있으시면요. 이런 남중국해의 이런 갈등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당연히 이호도나 뭐 독도, 그리고 중간수역, 잠정 독치구역 이런 데에 분명히 관심이 있다는 전제로 여기도 보셔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쿠릴 열도도 그렇죠.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 약화 여기에 분명히 달려있고 경제권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상 주민수였고요. 이제 동아시아 주요 영유권 분쟁 지역과 간단한 국제 정세와의 연관성을 지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좀 더 자세한 질문이 필요하시면요. 자세한 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히 다음 영상으로 반영해 볼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네, 이상 주민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디오스.